자, 이제 실제 예문들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xagonal cells are used in beehives. 이제 벌집에서는요, 육각형 모양의 셀들이 사용돼요. 맞는 얘기죠. 근데 헥사고널 셀즈에 밑줄 쫙 쳤어요. 그리고 보니까 셀들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네요. 여러 개의 셀들입니다. 근데 이 복수형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게 등장인지 무대인지 어떤 이제 성격을 갖는지 설명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복수형이다 하면은 이게 개수가 여러 개니까 뭔가 그 개수의 힘 때문에 실물 감각이 좀 이제 잘 느껴지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헥사고널 셀즈라고만 해도 실물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납니다. 관사를 안 썼지만. 물론 이제 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헥사고널 셀즈 그 자체는 무관사로서 말하자면 개념적인 의미,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워밍업을 한번 해왔고, 이제 실전 예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떤 예문인가 하면, 헥사고널 코어스,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의 코어다. 코어라는 거는 이제 심지 중심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심지 중심부가 육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the hexagonal cores.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사 the로 등장을 시켰어요. 육각형 모양의 코어들을 복수형이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된 예문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예문은 The hexagonal geometric cores, 육각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코어들은 have been used in nuclear reactors. 원자로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왔다 하고 the를 딱 썼어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그냥 the 없이 hexagonal geometric cores라고 썼고, 우선 the를 쓴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동안 이제 이 등장의 기술 활용편에서 조연과 엑스트라를 등장시킬 때 이제 the가 사용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the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1번은 특성이나 행동이 부각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각시켜주는 바로 그 부분만큼을 the 하면서 이제 지칭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이 표현에서는 이제 the가 이렇게 가리키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각되는 부분이 헥사고널, 육각형 모양이다. 또는 헥사고널 지오메트리다. 육각형 기하구조다. 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딱 됐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the를 딱 써가지고 그 육각형 기하구조의 코어들, 이런 식으로 이제 the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뒤 문맥상 어딘가에서 이미 한번 이제 지칭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the를 써서 재등장을 시킨 거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문장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사용된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대상. 그러니까 마음속에도 그 이미지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각형 기하구조의 코어, 이게 이제 마음속에 이미 이미지로서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리키면서 the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실 속에 실제로 있는 대상, 실물인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실물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the를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이 특정한 실물을 하면서 이제 가리키지는 않아도, 또는 이제 뭐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리키지는 않아도 어떤 특정한 뭔가를 대상을 딱 지칭한 거는 아닌데, 근데 누구에게나 익숙한 대상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관사 활용 시간에 엑스트라다운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특정한 대상을 꼭 지칭하는 건 없지만 일상적으로 익숙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더를 쓸 수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만일 이 헥사고널 지오메트리 코어스가 그러니까 육각형 기하 구조의 코어가 이 말하자면 원자력 학계 이 학자들 사이에서 그냥 익숙한 그냥 이 코어 형태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이제 엑스트라 감각으로 더를 이제 썼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물론 이제 실제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하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관사 더를 이제 쓰게 되는 이유를 제가 한 5개 정도를 나열을 해봤는데 경우의 수가 꽤 되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5개나 돼요. 이렇게 이 더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5개나, 적어도 5개는 나온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그쵸? 예, 더를 써줘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못 살겠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렇다면 이전에 이렇게 이제 더를 써줘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 무관사의 감각에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우리 한국어민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면은 이제 더를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가지 중에 어떤 하나의 이유에만 걸리기만 하면 더를 써야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이제 학생들조차도 이제 영작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런 전문적인 이제 과학 학술 논문을 이제 영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더를 이제 쓰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더를 과다하게 사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돌파를 이제 해볼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논의했던 그 지침이 있었죠. 이 관사 더를 중심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를 이제 안 쓰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자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더로 해가지고 특정한 실물 대상을 이제 꼭 이제 집어 가리켰냐 아니냐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실물 대상을 콕 집어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었나 하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라는 거죠. 내가 작문자이니까. 그래서 만일 실물 대상을 콕 집어서 가리키며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의미로 하는 이제 말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개념 의미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겠다. 확률이 좀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개념 의미로 내가 이걸 참 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딱 이제 자각이 됐어. 깨달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더를 과감하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는 헥사고널 지오메트리 코어스 육각형 기하구조의 코어들은요, have been used in nuclear reactors. 원자로에서는요, 이제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개념적인 의미로 이제 이 특정한 대상을 지칭함 없이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더 없이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더를 없애줬을 때 말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실제 논문의 이제 문장을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말하자면 이제 막 꾸며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원칙은 요건데 좀 더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말하자면 이제 좀 더 이제 뭐랄까 좀 더 헷갈릴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원칙은 이거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모범적인 하나의 원칙은 이거다.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범 답안 중에 하나겠죠. 를 이제 제시를 해 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예문들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calculation method, 계산법, 계산 방법. 그리고 the를 붙여서 등장을 시켰어요. the calculation method.
그리고 2번은 calculation method. 이건 똑같고, 그리고 더로 등장시키진 않았는데 calculation methods 하고 복수형으로 썼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예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calculation method에다가 the를 붙였어요. 이제 등장을 시켰죠. 좀 전에 이제 논의해 봤지만 the를 쓰는 이유는 적어도 5가지는 이제 있었죠. 그래서 우선 이 예문의 의미를 한번 보죠. The calculation method for hexagonal geometry chords. 육각형 기하 구조의 코어들에 대해서 그 계산법은 have been rarely developed. 아주 드물게만 개발이 되어 왔다. 개발이 잘 안 되어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제 더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를 쓴 만큼, 더를 왜 썼는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또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각된 거죠. 부각되는 바로 그 부분을 더로 지칭한 거죠. 여기서는 for hexagonal geometry chords, 이 부분을 육각형 기하 구조잖아. 이 부분을 딱 이제 부각시키면서 하면서 이제 더 하면서 이제 등장을 시켰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더를 이제 쓰고 싶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게 이제 육각형 기하구조 코어들에 대해서 계산법이라는 게 앞뒤 어디 문맥상 이제 이미 등장했던 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더를 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또는 현실 속에 있는 실물 대상을 이제 딱 가리키는 거예요. 딱 지칭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를 쓰게 되겠죠. 이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더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더 가능성은 이 계산법이, 이러한 이제 계산법이 그냥 뭐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계산법이었나 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더를 써줄 수가 있겠죠. 엑스트라 감각으로. 제가 이거를 뭐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니까 이제 가능성만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더를 한번 썼더니 써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 굴레를 탈피할 수가 있냐면 이 표현이 특정한 실물 대상을 콕 집어서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냐 아니냐, 요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그랬죠. 그래서 만일 일반적인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 뭐 개념 의미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확률이 좀 높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육각형 기하구조의 코어들에 대한 계산법. 야, 이게 말이 좀 그렇죠.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더를 쓰냐, 이 무관사를 쓰냐 하는 게 이제 까리까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 자체만 보면요, 이 육각형 기하구조 코어들에 대한 계산법은요, 이 개발이 실제로 잘 안 되어 왔어요. 이런 말이니까 어떤 특정한 실물 대상을 딱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개념적인 논의일 가능성이 이제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개념적인 의미일 논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무관사로 해서 calculation method for hexagonal geometry chords 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사 사용이 과다해지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서드, 이 방법이란 말은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거 알잖아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그런 방법 해가지고 이 메서드란 말을 이걸 무관사로 해가지고 개념적인 말을 쓰니까 난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캘큘레이션 메서드란 말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미세하게 어색한 느낌이 이제 조금 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복수형을 써주면은 문맥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alculation methods for hexagonal geometry chords. 육각형 기하구조의 코어들에 대한 이 계산법들은요, 아주 드물게 개발이 잘 안 되어 왔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메서드에다가 복수형을 싹 하나 이제 써줬더니 이제 또 이게 뭐랄까 이 실물 개수가 많으니까 실물 느낌도 조금 나면서도 또 개념적인 의미도 그대로 살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복수형이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면 뭐랄까 이제 이 좋은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메서드라는 거는 이 뭐라면 개념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무관사를 쓰기에 그러면 아주 그러면 껄끄러운 대상이냐 하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실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Calculation method is one thing. 계산법이 하나라고 하면 actual calculation another.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는 계산 방법과 실제 계산은 서로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야. 서로 다른 거야. 별개의 얘기야.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개념적인 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건 명백하게도 calculation method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더 없이 그냥 이제 무관사로 말하자면 마음속에서 개념의 무대를 펼치는 이 계산법이라고 하는 개념의 무대를 펼치는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충분히 족하겠다. 충족이 되겠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